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토크쇼 성공 내비게이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통찰력 게임 시대의 성공 내비게이션 저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언급하셨더라고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지요? 그 스마트폰을 제가 여기 거론한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징기스칸은 반달칼하고 그 등자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네. 예, 저는 스마트폰을 반달칼과 등자보다는 훨씬 다용도로 쓸 수 있고 내 생활에 기묘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통찰력을 병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이거를 제가 던지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을 등장시킨 겁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와 시간 조절 문제로 많이 씨름을 하시지만 우리 박사님은 또 이렇게 스마트폰의 긍정적 기능에 주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스마트폰 사용을 허락하자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요, 공무원을 시험 치고 안 하는 식으로 그게 선발된 인사가 업무를 볼 때 스마트폰을 두고 봅니까? 스마트폰을 쥐고 봅니까? 네,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스마트폰을 두고 네. 그 공무원을 선발하느냐고. 저는 이 문제를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축구 선수를 선발하는데 네. 축구화를 신기지 못하고 네. 맨발로 축구 선수를 선발하는 거다. 이렇게 네. 저는 규정하고 싶어요. 네, 요즘 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공무원 시험이 너무 암기 위주다. 또 떨어뜨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적이거나 좀 기괴한 형태의 시험이 많다. 좀 완화 경향은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시대의 변화의 흐름과 비추어서 이제 공무원보다 이런 우수한 그 공무원이 지금도 현재 우수한 인재들이 많지만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IT 기업이라던가 또 로스쿨이라던가 해서 이제 그 자원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는 해요. 예, 이렇게 시험까지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파격적으로 한다. 이러면 긍정, 부정의 어떤 의견이 다 생길 거는 같은데요. 그 박사님께서는 이제 이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일단 먼저 생각드는 건 부정시험, 부정행위. 예. 네,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 문제는요, 그러면은 벼룩 잡는다고 초가상견을 태우는 격이라고 저는 봐요. 부정방기는 부정방기대로 연구를 해야 되고, 스마트폰은 많은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으로 검색해가지고 바로 풀릴 수 있는 문제, 그게 뭐 부정이 됐든 컨닝이 됐든 뭐 어디 뺏겼든 간에 왜 그런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국가의 경쟁력을, 인재를 이렇게 배양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민 정책을 쓰나요? 그건 잘못됐지 않아요? 네. 역시 시각이 저희들의 통념을 깨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또 새로운 시대가 앞으로 100년, 이제 200년 이어질 텐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기존의 어떤 시험 양태만, 공부하도록 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이제 대비하는 그런 국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는 지금의 시험으로서는, 그런 인재 양성에 또 인재 양성 선발 시험이 조금 문제가 많죠. 네,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럼 박사님이 생각해 두신 어떤 좀 구체적인 어떤 과목이라던가 선발 양식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들과 함께 나눠주실 말씀 더 있으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직업
직업공무원제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업공무원제는 그전에는 그 여건주의가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부정이 발생하고 집권한 세력이 모든 걸 다 독식하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를 했거든요. 직업공무원제 폐단이 지금 막 이렇게 올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무원을 하면은 정말 국가 발전의 그 개념차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된 집, 출퇴근 시간 좋고 그리고 뭐 웬만한 그 문제가 없으면 평생 직장 자리가 보통 철밥통 자리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국가 발전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없는데 그런 인재를 선발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 놓으니까 국가가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부 창출론 같은 그런 사고를 시험 단계 때부터 그런 사고를 해본 그런 인재를 뽑아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시죠. 그 학교 과정도요. 네. 그 공무원을 할 사람은 그 어떤 뭐 전공 과목을 선택하든지 간에 국부 창출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공직에 이제 들어와서 그 연구한 바를 이제 국정으로 펼쳐야죠.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미래 수능도 한 2028년 정도부터는 수능 시험에도 서술형이나 논술형 시험이 도입된다고 하고요. 또 대구나 제주 또 이런 주요 거점 도시에서는 그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라는 그런 이제 논술 시험이 주관식 시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미래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이 큰 인재를 이제 양성하려고 이제 시도는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리고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국부 창출론이라던가 아니면 정치, 철학,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시험 양태로 지금 바꾸려고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국민적인 어떤 합의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좀 분명히 있어야지 그런 합의가 좀 쉽게도 이루어지고 또 공무원들도 지금 경쟁률이 원래 많이 떨어졌다고는 해요. 수십 대 1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예, 그런 어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런 친구들에게 이제 공직 생활, 박사님께서는 한 28년 정도 공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배로서도 이런 공무원 시험 제도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우리를 설득해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에서 검색돼 가지고 바로 답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요. 죽은 지식이라고 봐요. 그거를 두려워서 그게 두려워서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휴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거를 풀어놓으면요. 새로운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예를 들면 어떠냐. 지금 만약에 어떤 시골에서 돼지 돈사를 짓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본사 절대 반대 탁 플리카가 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막 나중에 가서는 결국 뭐랄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돼지고기 여러분 안 자십니까? 좋아하죠. 아시죠? 그럼 돼지고기 키워야 됩니까? 왜 수입해야 됩니까? 일단 키우고, 국산에서, 국산, 우리 내수용이, 충분히 자급자족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냄새 나는 거하고 폐수능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그 돼지 먹이는 그 농부가 해결할 수 있어요. 힘들겠지요. 그런 문제도, 그 폐수 처리 문제라든가, 악취가 나는 문제를,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또 그런 거를 연구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선발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뭐 추대라 할까, 그 푸대접, 그 다음에 막 뭐라 그럽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게 경원시한다 하나. 그렇게는 안 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말 그 봉사정신도 충분하고 또 문제 해결 역량이 우수한 그런 공무원이 많이 배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님비 현상이라던가 이제 결국 시험장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휴대 가능하다는 건 이제 옛날에 그 오픈북의 새로운 업데이트된 버전인 거는 같아요. 예. 저희들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오픈북을 쳐보면 실제 어떤 선행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을 2시간, 3시간 주어도 그 정말 답안지를 채우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런 것이 시험 제도에서부터 반영이 된다면 정말 아이들이 또는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정말 살아있는 공부, 현실감을 늘 갖고 하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공무원 시험 제도를 개선하고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현실 실현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를 제가 실현 가능성 문제를 좀 언급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산불이 틈나면요. 네. 그래가 맨날 며칠 끈 사람, 그 사람 포상하고 말아요. 네. 그 산불 재발 방지책은 언제 누가 하나요? 네, 임시 미봉책에 늘 그치네요. 예.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전국을 다녀보세요. 벌게 이러고 있다. 그거 왜 재선충 조치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본적인 해결,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소구제역, 지금도 또 무슨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그거 누가 해결합니까? 네. 그런 거를, 네. 그런 거를 시험 문제를 내고,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네. 그래야 국가가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 시험 문제도 똑같아요. 네. 그거를, 이런 거를, 공무원 이제 시험에 네. 스마트폰을 그 지참하도 무방하다. 이렇게 네. 바꿔놓으면은, 네. 시험 문제를 낼 그 출제기관에서 네. 어떤 시험 문제를 낼 것인가 고민하게 될 것이고, 예. 그럼 부정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혁신적인 방안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부정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할 건데 하고, 네. 맨날 핑계 대면, 네. 그거는 핑계는 하기 싫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동감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우리 시청자께서 네. 제 방송을 듣고 네. 공감이 가시면 좋아요, 네. 댓글 다시고, 네. 이 국회의원들이 보시고, 네. 이번 국정감사에도, 네.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네. 하루속히 네네. 이 공무원 시험 제도가 개선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네, 박수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은 수능을 겪고 나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되고 공무원이나 다른 취업 시험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제 공무원 시험부터 이렇게 먼저 미래지향적인 시험 선발 제도로 이렇게 바꾼다면 사회적 파급 효과가 더 클 것 같고, 네, 그렇죠. 더 좋은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무원 시험 제도가 바뀌면요, 네. 전국에 있는 유치원에 어린이집에서 학원 전부 다 바뀌어요. 네네. 안 바뀌겠어요? 네, 맞습니다. 국가 인력 재배치에 보면은 네. 공무원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집단이 없고, 네. 그리고 일부 계층이 어디로 옮겨갔다 하더라도 네. 아직도 공무원 건재하는 네. 제일 선호 집단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하루빨리 네. 이 공무원 시험 제도가 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스마트폰 휴대 문제만 가지고 거론을 했지만은, 네. 그게 하나의 첫 단초고요. 네. 공무원 시험 이 커리큘럼도 바뀌어야 되고, 네. 배점 비율도 바뀌어야 되고, 네. 그리고 시대에 맞게. 네. 지금 노사 문제도 보세요. 네. 네, 하는데 네. 그 법 바꾼다고 해결될 거예요. 네. 자기는 그 종업원들 봉급 한 푼도 안 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니까 그 문제가 풀리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장 경험이 있는 예. 그런 분이 네, 그 분야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보통 서울대 입시 요강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유치원에서부터까지 준비하는 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무원 선발 제도의 어떤 형태가 바뀐다고 하면 정말 그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이제 더 혁신적으로 우리 사회가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교 학점제가 이제 곧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아이들이 더 창의적이고 이제 토론학습이나 협업을 중시하는 그런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 직업과 관련된 이런 시험 준비 제도가 바뀐다면은 더 역동적으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도 정말 역시나 통찰력 박사님이신 박 박사님과 함께 우리 시대를 위한 귀한 재연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이 영상 자서전을 선물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겸연쩍어 하시더니 영상을 보시고서는 어찌나 기뻐하시던지요. 이 CD를 보시고 친인척은 물론 주위 지인들께서도 너무 부러워하시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영상 하나가 가문을 이토록 화목하게 또 빛나게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지혜와 어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가장 큰 효도가 되는 영상 자서전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선물해 보세요. 나중에 부모님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는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기획한 통찰력의 대가 박서포터TV가 제작합니다. 북자서전보다 파격적인 가격에 모십니다. 우리 가족 스토리 영상 자서전 지금 바로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하세요.